네, 루비 VM이 얇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송명우라고 합니다. 이 발표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발표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네, 저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 운영자이고요. 고려대 전기전자를 졸업하고 지금 3년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뷰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풀스택 개발을 진행했었고, 지금 회사에서는 루비 on Rails를 사용해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AWS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NFT나 블록체인 등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토익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에라도스 프로필,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면 이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는 2023년 12월 13일에 설립된 미트업 그룹이고요. 이 설립 목적은 루비의 부흥입니다. 루비 커뮤니티가 그렇게 활발한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루비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다루는 컨텐츠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임을 가져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모임을 가지고 여기 오셔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공부를 하셔도 좋고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발표 세션을 진행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티클들을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은 지난번 발표를 할 때보다 7분 더 들어오셔서 총 28분이 참석을 해주시고 있고요. 소규모라서 오히려 조금 더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일정에 참여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것처럼 이벤트만 참석해 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QR코드가 있으니까 루비 스터디 그룹 미트업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표가 지난 발표의 심화 버전이기 때문에 지난 발표의 리캡 먼저 하고 이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발표는 루비 소스 코드가 어떻게 바이트 코드로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토크나이즈, 렉싱, 파싱, 컴파일 등의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저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툴로서 리퍼라는 모듈 그리고 루비VM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정을 또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코드를 스트링으로 리퍼에 전달해서 토크나이즈 잘게 토큰화할 수 있고 이렇게 토큰화된 것들을 렉싱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싱된 토큰들을 파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관을 지어 줄 수 있어요. 연관 지어진 결과물을 Abstract Syntax Tree라고 하고 AST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ST를 컴파일해서 실제로 루비 VM이 실행을 하는 인스트럭션 시퀀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간단하게 루비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인스트럭션 시퀀스들을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스택을 하나 가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인스트럭션 시퀀스들을 하나씩 실행하면서 put object 1 하면 1을 넣고 put object 2 하면 2를 스택에 넣고 put object 3을 하면 3을 스택에 넣고 그리고 optimize mult 그러니까 곱셈 연산을 하면 3이랑 2를 곱셈 연산해서 6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optimize 플러스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면 1이랑
여기 저장된 6을 덧셈을 해서 7을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7을 반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일련의 과정들이 루비 소스 코드의 존재함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컴파일도 마찬가지로 루비 소스의 존재함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트링으로 된 루비 코드를 토크나이즈하고 AST로 만들고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서 루비 VM이 실행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검색해서 혹은 제가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그 링크를 따라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루비 VM이 얇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얇은은 사실 yet another Ruby virtual machine, 그러니까 또 다른 루비 버추얼 머신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루비 VM이 루비 1.8까지는 AST에서 그냥 코드를 실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루비 1.9부터는 yet another Ruby virtual machine이 나와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한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를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요 시작점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맨 마지막 루비 버추얼 머신의 스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루비 스택을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루비 스택이 있을 때 이 스택을 관리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친구가 바로 컨트롤 프레임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컨트롤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PC라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이 컨트롤 프레임이 어떤 인스트럭션 셋을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스택 포인터라고 해서 루비 버추얼 머신의 인터널 스택에서 어디를 이 컨트롤 프레임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컨트롤 프레임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컨트롤 프레임이 하나 중첩되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을 사용을 할 때도 컨트롤 프레임이 중첩되게 되고 C 언어로 옵티마이즈된 그런 펑션들도 있겠죠. 뭐 인티저에 대한 times 메소드라던가 아니면 put 메소드 같은 게 C로 구현된 그런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실행을 할 때 컨트롤 프레임 스택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 컨트롤 프레임 스택을 저희가 콜 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루비에서 콜러를 치시면 요 콜 스택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디버깅을 할 때 콜 스택이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게 컨트롤 프레임을 보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컨트롤 프레임도 스택이니까 여기서 인터널 스택을 컨트롤 프레임이 관리했던 것처럼 컨트롤 프레임의 스택도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그게 바로 이 스트럭트입니다. Ruby Execution Context라는 스트럭트고 이 스트럭트는 현재 어떤 컨트롤 프레임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컨트롤 프레임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컨트롤 프레임을 가리키게 되고요. 정리를 하면 인터널 스택이 있고 이 인터널 스택을 관리하는 컨트롤 프레임이 있는데 이 컨트롤 프레임이 콜 스택으로서 스택이 쌓이게 되고 이 스택이 쌓인 거를 Ruby Execution Context Struct가 관리를 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예시로 들면요. 여기 테스트1 코드와 테스트2 메소드가 있고 테스트1 메소드에서 테스트2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시퀀스를 보면 테스트1에 대한 인스트럭션 시퀀스에서 테스트2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put도 호출을 하게 되고요. C 펑션인 put도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콜 스택을 한번 쌓아 보면 맨 처음에 테스트 1이 호출이 되고, 그 호출된 거 안에서 테스트 2가 또 호출이 되고, 테스트 2 안에서 푸츠가 또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콜 스택이 계속해서 위로 쌓이게 되고, 이 각 컨트롤 프레임은 스택 포인터를 아까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인터널 스택에 어떤 위치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스택 포인터로 이렇게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 버추얼 머신이 더블 스택 VM이라고 불려요. 인터널 스택이 존재하고 콜 스택이 존재해서 스택이 두 개 있습니다. 요 스트럭트, 컨트롤 프레임에 대한 스트럭트나 아니면 execution 컨텍스트에 대한 스트럭트는 요 루비 코어 헤더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스트럭트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 인터널 스택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진 않았죠. 사실 인터널 스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는 각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메서드의 인자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컨트롤 프레임을 하나 호출을 했을 때 그 컨트롤 프레임에서 전달되고 뭐 사용을 하는 인자가 있을 텐데, 그 인자들이 이렇게 개수만큼 존재하게 되고요. 그 위에 그 메소드 혹은 컨트롤 프레임에서 사용을 하는 로컬 변수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도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니까 로컬 변수의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요 위의 데이터를 침범하지 않겠죠. 그러면 루비 버추얼 머신은 도대체 어떻게 로컬 변수, 내가 사용할 로컬 변수의 수를 미리 다 알고 있을까요?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재밌는 코드를 최근에 봤는데요. 요 스니펫 1과 스니펫 2입니다. 둘 다 의도한 바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가 존재할 때 기본값으로 그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예요. 잠시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코드의 결과값을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트리키한 코드인데요. 실행을 진짜 해보면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코드의 undefined foo는 실제로 기본값이 할당이 되어서 디폴트 밸류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코드는 define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기본값을 할당한다는 로직이 있음에도 nil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리퍼랑 그 루비VM AP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vcall variable reference 부분과 defined put object true 부분입니다. 이 vcall은 특정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토큰이고요. 이 variable reference는 특정 변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뜻하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추측이 가능하듯이 위에 거는 그냥 이 undefined foo가 뭐 변수인지 뭐 메소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vcall을 통해서 한번 호출을 해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variable reference라는 토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트리를 만들 때부터 abstract syntax 트리를 만들 때부터 이 undefined bar을 variable로서 define 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코드는 실제로 undefined foo를 호출하는 그런
살펴보는 그런 defined instruction이 들어가 있고, 밑에 코드는 이미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걸 아니까 true를 넣어버리게 됩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는요, 루비가 전체 코드를 한번 읽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싱도 하고 컴파일도 하기 때문이에요. 전체 코드를 한번 훑어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로컬로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게 왜 v콜이 되고 왜 variable reference가 되는지는 루비 파서의 특징인데요. 루비 파서가 left to right 파서라서 왼쪽에서부터 파싱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undefined bar를 본 순간 이미 여기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컴파일 과정에서는 로컬 변수가 얼마나 존재를 하는지, 몇 개가 존재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를 개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할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S바는 특수한 변수 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저장이 돼요. 특수한 변수는 달러 표시로 시작되는 그런 변수들인데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레이즈된 exception, 맨 마지막에 매치된 regular expression, 그리고 현재 컨트롤 프레임의 argument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ref는 이 컨트롤 프레임이 어떤 클래스, 어떤 모듈에서 정의되어 있는지를 포인트를 통해서 참조하는 그런 값이고요. 위에 있는 스페셜은 블록 파라미터, 인자로 블록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블록 파라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그즈는 컨트롤 프레임의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컨트롤 프레임이 뭐 블록인지 아니면 메소드인지 이런 구분자가 여기 플래그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environment, env도 무언가의 플래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특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도 뭐 지도를 보고 뭐 어떤 역에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랜드마크를 하나 지정해 주듯이 요것들을 찾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랜드마크 같은 친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아까 컨트롤 프레임에서 볼 수 있었던 EP라는 친구예요. 요 EP라는 친구가 스택 포인터처럼 포인터가 저장되는 그런 값인데 environment 포인터가 저장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는 플래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environment 포인터를 기준으로 inv를 가고 싶으면 뭐 플러스 1을 해서 찾아가고, 플래그는 0만큼 플러스를 해서 이 제자리에서 찾고, 또 스페셜을 찾고 싶으면 마이너스 1, cref를 찾고 싶으면 마이너스 2를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EP라는 게 뭐 랜드마크로서 특정 기준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있는 베리어블들도 똑같이 EP를 사용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보시면 EP offset to local index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요 EP에서 특정 로컬 메소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프셋을 해야 되는지를 저장하는 산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주석에도 보실 수 있는데 요 EP를 통해서 여기 environment 데이터도 찾아가고 로컬 베리어블들도 여러 개 찾아갈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테이블, 로컬 테이블이란 걸 참조로 해서 인덱스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가 끝났고요. 실제 코드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상에서 만약에 명우라는 코드가 있다고 할게요. 명우라는 코드는 high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로컬 베리어블로서 string, foo, ba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string, foo, bar을 할당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함수가 바로 setLocal 그리고 getLocal instruction입니다. 이 setLocal wc 언더바 0은 setLocal을 특정 경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한 결과예요. getLocal도 똑같은 의미고요. 코드상에서 이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setLocal은 인덱스와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etLocal wc0는 하나의 변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레벨이란 거를 0으로 하드코딩한 게 요 조금 더 옵티마이즈된 그런 인스트럭션입니다. 요 인덱스 자체는 EP로부터 얼마나 내려가야지 내가 원하는 변수가 있는지 찾는 인덱스고요. 레벨은 몇 번째 EP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레벨이 만약에 0이면 다른 EP를 갈 필요 없이 이 EP, 지금 있는 컨트롤 프레임에서 가리키는 EP, 그러니까 지금 있는 컨트롤 프레임에서 가리키는 플래그 값에 대해서 인덱스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레벨이 1이다 혹은 뭐 제너럴하게 2, 3, 4다 하면 컨트롤 프레임 스택상에서 레벨만큼 부모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레벨이 만약에 1이면 부모 컨트롤 프레임의 EP, 만약에 레벨이 2면 그 부모의 EP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명호라는 똑같은 메소드가 to times라는 블록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times에 대한 컨트롤 프레임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 컨트롤 프레임이 여기 요 인스트럭션 셋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시면 블록상에서 string, high, bar, full을 접근을 해야 되죠. 근데 접근을 할 때 아까 봤던 내부 베리어블 액세스와 달리 getLocal WC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레벨을 1로 찾아가겠다. 내 부모 컨텍스트 프레임을 찾아가겠다. 요 타임즈 블록 프레임이 아니라 요 타임즈 블록 프레임을 호출한 요 명우 요 컨트롤 프레임을 찾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명우 컨트롤 프레임의 EP에서 요 인덱스만큼 이동해서 내가 string, high, bar, foo라는 변수를 찾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프레임을 만약에 지금 위치한 컨트롤 프레임이 요 맨 밑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중첩이 한 3번 돼가지고 내 부모의 EP 값을 참조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로컬 베리어블이 필요해서 부모의 EP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레벨은 3이 되고 3만큼 컨트롤 프레임을 위로 찾아갑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는 EP를 3번 이동하는 건데 컨트롤 프레임을 이동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트롤 프레임에 있는 EP 값을 참조해서 내 컨트롤 프레임 바깥에 있는 베리어블을 찾아간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에 대한 접근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마쳤고요. 컨트롤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컨트롤 스트럭처는 루비나 C 코드나 파이썬에서 분기나 뭐 반복문들을 하는 것처럼 루비 버추얼 머신에도 똑같이 이런 컨트롤 스트럭처가 존재를 하게 돼요. 요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컨트롤 스트럭처가 있고
외부적으로 동작을 하는 컨트롤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branch unless라는 인스트럭션과 branch if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이런 인스트럭션들은 if 혹은 unless를 사용을 할 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branch unless라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이 지금 스택이 가리키고 있는 스택의 탑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값이 true 값이 아니면 주소 18번으로 코드를 이동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if가 만약에 false면 put man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요 연산자가 false면 branch unless가 동작을 해서 18번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put man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branch unless가 트리거가 안 됐으면 여기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live에서 함수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컨트롤 스트럭처, 내부 컨트롤 스트럭처가 동작을 하게 되고, 얼리스의 경우에도 뭐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브랜치 얼리스를 똑같이 사용을 해요. if든 unless든 브랜치 unles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브랜치 if는 과연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브랜치 if는 보통 while문 혹은 뭐 unless로 while문을 구현을 했을 때 동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while은 확인을 했는데 unless는 루비 버전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고 이번에는 외부 컨트롤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부 컨트롤 스트럭처가 어떤 의미냐면 내 컨트롤 프레임 상에서 막 점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컨트롤 스트럭처 외부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이즈나 리턴이나 브레이크가 발생을 했을 때 내 컨트롤 프레임을 멈추고 중지하고 내 상위 나를 호출했던 그 컨트롤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컨트롤 프레임 외부로 이동할 때 캐치 테이블이라는 컨트롤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캐치 테이블은 저희가 레스큐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캐치 테이블이 인스트럭션 시퀀스에 이렇게 가끔 붙게 되는데 캐치 타입은 레스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스큐가 트로우에 해당하는데 트로우 제로 하면 요 레스큐가 캐치가 딱 돼서 요 부모 컨텍스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큐뿐만이 아니라 리턴이나 브레이크 등도 똑같이 트로우를 사용을 하고 캐치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리턴이랑 브레이크가 차이가 있는 게 딱 트로우에 어떤 값을 트로우 하는지가 달라요. 리턴은 1, 브레이크는 2 이렇게 차이가 나고 사실 두 개 다 브레이크로 캐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왜 이걸 알아야 할지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프랙티컬 하다기보다는 좀 아카데믹한 내용이 많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실제로 퍼포먼스 측정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들을 언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루비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면 루비 코드 상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라면 루비마인의 디버거를 사용하던가 하면 되는데 C레벨에서 에러가 났을 때 이때는
GDB 같은 C 언어 디버깅 툴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스트럭트들의 구조를 알고 요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요런 경우가 굉장히 적겠지만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생기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제 루비 커뮤니티가 조금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았을 때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루비 코어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이 루비 코어에 컨트리뷰트 하거나 뭐 메인테인 하게 될 가능성도 저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어요. 요걸 알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사용하던 루비 각종 메소드들이 루비 콜 스택들이 어떻게 진짜로 동작을 하는 건지 요 마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로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걸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본 레퍼런스들을 공유하고 발표를 마칠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는 책이고요. 루비 언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루비 버전은 2.0 버전이고 굉장히 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 발표한 주제와 지난번 발표 주제가 전부 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지금 한 4챕터까지 발표로서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는 5챕터, 6챕터가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루비가 OOP 기반으로 설계된 언어죠. OOP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루비의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내용들이 5챕터, 6챕터에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표는 요 내용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디버깅 루비 더 하드웨이라고 아까 요 바로 전 장표에서 나온 C레벨에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GDB를 사용해서 디버깅을 하는가를 정리해 놓은 그런 아티클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컨트롤 프레임 스트럭처 컨텍스트 엑스큐션 컨텍스트 스트럭처를 참조해서 디버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참조하셔서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코드는 저희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로 연결되는 QR코드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뭔가 나도 발표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나도 루비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안 된다 하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제 발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